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유치원 생활의 꼬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격성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공격성을 다루는 좋은 방법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기에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의 대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었는데요. 나쁜 의도를 지닌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커서도 고치기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는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조금 더 괜찮은 방법으로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공감해 주기입니다. 거의 모든 훈육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일상생활에서 그냥 몸에 배어버리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공감해 주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이제 엄청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제지를 하시고 데리고 오셔서 그러한 감정들을 말로 표현을 해보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이가 화가 너무 막 나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화가 났구나, 뭐 해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선 등을 조금 이렇게 토닥여 주신다든지 아니면 안정이 될 때까지 교사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나는 너를 진심으로 너의 분노를 위로해주고 싶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라는 행동이나 표정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감을 해주시되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까지 공감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화가 날 수 있겠구나, 그 감정까지만 그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두 번째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행동을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건데, 첫 번째로 공감을 해주셨잖아요. 자, 너의 입장에선 화가 날 수 있겠다 라고 하지만 원하는 것을 바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원하는 걸 갖게 되면요, 그 행동이 더 강화가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형하고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동생이 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동생한테 말로만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끝났어요. 그대로 두면 어때요? 장난감은 동생 소유가 되잖아요. 다음에도 때리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형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안적인 행동 알려주기입니다.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순간을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 대신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철수가 영희한테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아, 너 왜 이렇게 작아? 하면서 계속 놀려요. 그 영희가 너무 화가 나서 팔을 들고 이렇게 철수한테 퍽퍽퍽퍽 가요. 이때 대부분의 성인들이 하는 행동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때리면 안 돼, 하지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 1번 뭐였어요? 공감이었죠? 자, 영희야, 철수가 키가 작다고 놀리니까 기분이 상했구나 하면서 영희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영희의 기분을 철수에게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영희가 이 기분을 조금 말로 하기 힘들어한다 라고 하시면은 아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키가 작아서 놀리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너가 철수에게 말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 철수에게도 훈육을 해야 돼요. 너가 이렇게 놀렸을 때 영희의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공격성의 의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격성의 유형 중에 우연적 공격성이 있었어요. 이때 훈육 방법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저한테 했을 때, 우리한테 했을 때 그게 뭐 고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에는 더 화가 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날 괴롭히려고 한 거라고 판단이 되면 더 화가 나지만 모르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조금 더 유해져요. 그런데 아직 유아기의 아이들은 이런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그랬지만 그 상황을 모르고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둘 사이의 갈등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교사나 부모님들이 먼저 이 의도를 알려주셔야 돼요. 즉, 아이한테 의도를 알려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 상대 유아에게도 너의 행동이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실에서 신체 표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뱅글뱅글 돌다가, 이게 철수예요. 철수가 뱅글뱅글 돌다가 영희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영희가 넘어졌어요. 영희는 너무 화가 나서 철수한테 갔죠. 이때 우리 교사나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영희한테 다가가서 영희야, 너가 넘어져서 손바닥이 빨개졌구나. 많이 아팠겠다. 1번 공감해줬어요. 그리고 철수가 뱅글뱅글 돌다가 영희를 보지 못해서 부딪혔대. 일부러 밀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서 잘 중재를 해주셔야 돼요. 철수에게도 철수야, 내가 뱅글뱅글 돌다가 영희를 쳐서 영희가 다쳤대. 이리 와서 같이 치료해 줄까? 영희가 어떨 것 같니? 아플 것 같아요. 그 영희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철수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사과도 한번 해주자. 뭐 호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중재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요. 공격성의 대상 바꿔주기입니다. 우리가 그 공격성의 유형 중에 부수는 게 막 즐거워서 야퍼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쾌감이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무는 게, 그죠? 표현적 공격성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신체 활동을 조금 지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부수는 게 재밌어 하는 아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셔야겠죠. 이걸 형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걸 부시면 형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이거를 아이가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이가 던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농구 같은 거 제공해 주셔도 좋고, 부시는 걸 좋아하면 부숴도 되는 다른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정이나 뭐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신문지 찢기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신문지 찢기 같은 놀이, 그리고 뭐 뭉쳐가지고 공으로 던지기,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좀 적절한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공감해주기, 두 번째는 공격적인 행동은 안 된다, 명확하게 알려주기, 세 번째는 대안적인 행동 알려주기, 네 번째는 공격성의 의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섯 번째는 공격성의 대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 5가지가 모두 다 필요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1, 2, 3번만 해도 아이의 공격성의 횟수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훈육 방법을 사용을 하실 때 일관성이에요.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공감도 해주고 그래 여기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5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다음날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감 같은 거 없어요. 오늘은 1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이러한 행동에 혼란을 느끼고 이런 공격성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의 행동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길게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길게는 정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훈육하시면 반드시 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